아메리카 퍼스트는 반패권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 정도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반패권주의하고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좀 혼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의 선거구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자신이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어라는 기자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생어하고 2016년 3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데이빗 생어가 트럼프를 이제 인터뷰한 거죠. 하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생각을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데이빗 생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치면 대기자, 언론사마다 있는 대기자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스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신문이고 리버럴한 신문이고 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고,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특장은 일단은 외신 면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신 기자 중에서 거의 대기자 정도 되는, 우리로 치면 대기자 정도 되는 사람이 데이빗. 대기자면 주필 말씀하시는 거죠? 주필이라고 해도 왜 중앙일보로 치면 뭐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생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지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인물이 돌풍을 일으켰죠. 돌풍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본선 무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에도 한번 가고 뉴욕 타임즈에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미국의 기성질서, 특히 이 패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 생각이 어떤 건지 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나온 표현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는 이런 거였어요. 질문 자체는 대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많이는 안 했지만 굉장히 산만하게 여러 가지 했는데, 당신의 대외 정책을 보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반대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표현이 그때 있었던 단체 이름이거든요. 린드버그라는 이제 비행사가 있는데, 예. 그래서 대서양 단독 횡단하고 반나치즘, 그러니까 반유태주의,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고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반대한,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반개입주의고 지금의 표현은 고립주의예요. 근데 그 데이빗 생어가 질문하기를, 가령 이라크 전쟁 같은 데 대해서 개입주의가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주의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일정하게 자제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서 현실주의 노선이다. 그러면 아들 부시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러 전쟁, 그러니까 알카에다 그룹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을 친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선과 악의 투쟁, 미국이 선이고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대테러 전쟁 장기전으로 가니까, 이념전으로 가니까. 그러면 해법은 미국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없애고 민주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민주화를 시키는 거죠.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 부시 경우에는 굉장히 개입주의적인 성향을 띄었는데, 이제 데이빗 생어가 트럼프한테 한 얘기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잘 보니까 당신은 미국의 적이나 상대뿐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서 미국의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우선주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그 표현 괜찮다. 자기의 대외 정책 노선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좋은 표현이 나오면 그걸 바로 써먹는 거예요.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도 출마의 변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민자들이 뭐 다 범죄자고 레이피스트다라고 하고 장벽을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갖고 유세를 해보니까 시골 백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류 언론은 자기를 무지무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쪽대본 쓰는, 막장 드라마의 쪽대본을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 비유를 하자면 반응에 따라서 자기 노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누가 하느냐. 그래서 아무튼 어메리카 페스트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념이고요.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메리카 페스트는 이제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대외 정책은 항상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니까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어느 나라고 한국도 항상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안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반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론이라기보다 뭐 문제제기 질문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거하고 상호 배타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패권 아니면 글로벌리즘과 미국 자체의 이익을 최대한 조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 질서를 자유무역 질서를 가져가지만 자유무역 안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자국에 유리하기 위해서 프리 트레이드 말고 페어 트레이드 공정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정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 트레이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이름으로 기존에 맺었던 모든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메리카 퍼스트와 전혀 다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글로벌리즘하고 아메리카 퍼스트가 조화되거나 같이 갔는데 이게 패권의 기본이죠.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프타에서도 나프타 다시 하고 뭐 한국하고 한 FTA도 다시 재협상하고 다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경제적인 민족주의라는 게 어디까지 보호무역으로 끝까지 가겠네요. 뭐 멕시코에 대해서 35%,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 매기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힘의 바탕이 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전 세계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이 일정한 영향력, 존경을 받는 그게 이제 패권의 어원적인 의미거든요. 헤게모니라는 거는 어원적으로 보면 억압만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의 구별하고 비슷한 것처럼. 근데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알고 있었던 자유주의적인 패권 질서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트럼프가 일종의 출사표, 대선의 출사표로 쓴 책의 제목이 크리플드 아메리카거든요. 엉망이 된 미국, 불구가 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미국이 왜 엉망이 됐느냐? 취임사하고 연결해서 보면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자기 이속만 챙기고 미국 일반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드하고 글로벌리즘을 했기 때문에 외국이 들어와서 일자리 가져가고 다 들어와서 살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을 깔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의 자본주의를 운영하던 방식, 세계 자본주의를 프리 트레이드나 국제 무역 질서, 투자 금융 질서를 관장하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미국의 책임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구국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반동국가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민주주의에 대한 리더십으로 보면 연성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모든 국민이 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고별 연설은 다 참여하자는 거 아니에요. Yes, we can.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안전을 주고 내가 일자리를 줄게. 그 대신 나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은 쳐야 돼요. 워싱턴을 다 치고 전 세계를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자체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아메리칸 페스트인데, 이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산층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내가 해석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만 보면 감세와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 개발, 미국 안에서.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번째는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이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각각의 이 3가지의 각각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3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삶, 미국의 보통 사람이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호무역을 하면 무역 전쟁이 붙으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싼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국산 물건,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싼 물건들이 들어오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싼 물건을 사니까 생활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산 물건을 한국에서 만드는 걸 중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호무역을 해서 정말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그 세계 각각이 충돌할 수 있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산층으로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령 감세하고 탈규제를 하면 중산층까지 감세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부자 감세예요. 잘 사는 사람들만 계속 감세를 하는 거고 탈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신자유주의,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트리클 다운, 잘 사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해서 세금을 줄여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다. 낙수요. 네, 투자를 해서 그 낙수 효과에 따라서 중산층이나 하층까지 경제 개발이 될 거다, 성장이 될 거다, 부가 나뉘어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안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는 장기 불황이니까 90년에서 한 2007년까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7%인가 그래요. 그래서 3% 후반, 4%에 가까운 평균 성장률인데 2007년, 8년을 거치면서 2%, 1%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지속될 거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탈규제를 하고 세금을 줄여서 투자를 해도 성장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성장이 안 되는 상태고 지금처럼 완전 고용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면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투자는 또 낮아지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각각의 정책이 전체가 하나로 수미일관하게 패키지가 잘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는 미국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항,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인터넷망, 우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미국 잘 안 돼 있고, 이런 거를 투자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럼 세금을 안 걷으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가 한다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민간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개발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인데 과연 그 재원이 마련될 거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국내적으로 보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석탄, 그러니까 미국 대륙 안에, 미국 영토 안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는데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규제를 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 쪽 알래스카 위쪽에 아니면 멕시코만 이쪽에 해양에도 아래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스, 천연가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환경 오염 같은 문제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 그만두기 직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추를 하거나 발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 석탄을 계속 떼게 되면 이 기후온난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생각은 뭐냐면 민주당 정부, 특히 오바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 하면서 미국 안에 있는 자원 개발을 못하게 했다. 자원 개발을 못하게 해서, 자원 개발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규제들을 철폐하면 충분히 자원 개발을 해서 미국이 일자리도 생기고 중산층도 부활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리더십하고 붙이는 환경 문제하고. 그래서 그게 충돌할 수가 있어요.